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회복되던 증시가 다소 탄력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늘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괴롭습니다. 투자는 왜 하는 건지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환국 작가 나와 있습니다. 황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투자자마다 목적이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좀 편안해지려고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본인이 39의 이른바 파이어족,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족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퇴직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이 파이어족들을 인터뷰해서 또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강 작가님은 경제적 자유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는 저는 책에서 이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절대 금액으로 20억을 순자산으로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순지출의 25배 정도를 보유하든지 그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순지출은 연간 지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또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몇 살에 얼마를 벌어야 파이어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 20억이랑 연지출의 25배는 나이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거기서 파이어, 그러니까, 은퇴를 빨리 한다, 리타이어 얼리라는 거는 제가 그냥 40세로 대충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50세에 내가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 보고, 야, 진짜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기업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사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45세부터 수수료를 좀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세면 좀, 빠르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30세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중간인 40세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는 지갑에서 나온다는 의미심장한 격언이 있습니다. 지갑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이 돼야 이제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일 텐데. 네. 우선 본인 경험부터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직장 생활 12년 만에 파이어족이 되신 거죠? 네, 12년 걸렸습니다. 남다른 비결이 있었습니까? 남다른 비결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이게 살 빼는 것도 원래 덜 먹고 많이 뛰면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파이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안 쓰고 최대한 많이 남긴 다음에 그 남긴 거를 잘 투자해서 불리면 됩니다. 끝. 아주 굉장히 간단하죠. 지출 쪽에서는 특히 사회초년생 때는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년 동안에는 월 지출을 30만 원 이하로 억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해외 나가서도 주재원할 때도 이제 월 500유로 이하로 쓰려고 노력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봉에서 일단 지출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제 많이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투자를 한 거는 제가 아무래도 퀀트 투자로 유명한데 퀀트 투자는 제가 지금 2006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한 17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제 그거를 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 이제 돈이 되는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매도 해봤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했고,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참여하기도 했고, 코인도 했고요. 예, 그리고 콘텐츠 사업 같은 것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돈을 벌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했고, 이제 부업 비슷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 부업, 투자,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다 합쳐가지고 파이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직장에서 딱 퇴직할 때 네. 얼마를 모으셨습니까? 딱 퇴직할 때는 제 순자산이 당시 29억이었습니다. 그때가 2021년 7월이었고요. 짧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새 좀 많이 불리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투자한 비상장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사실 많이 올라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의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평가상으로는 그것도 밸류에이션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제 순자산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 상장 주식 중에서도 이제 거의 까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부가 유지는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면 돈이 모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자, 우선 수입 늘리는 노하우 네.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수익 늘리는 노하우는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 커리어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제 연봉을 많이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직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세 개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어울리는지는 당신이 직접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커리어에서 연봉을 올린다라는 거는 그게 실질적으로 연봉이 올릴 수 있는 커리어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막 승진을 한다 하더라도 연봉이 10배씩 올라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영업직이고 내가 많이 팔면은 내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하면은 뭐 투자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더 위대한 영업직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연봉을 올리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뭐 이직 같은 경우는 뭐 딱 내 10년, 20년 상사를 보면은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는가, 이제 그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에 만족하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면은 10년, 20년 후에 저 자리를 가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만족스러운 자리를 이직하는 거를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그 세 번째, 이제 부업이라는 방법은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덜 하면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유지를 하되 내가 뭔가 이제 딴 거를 하면서 이제 부업을 하는 건데, 어떤 부업이 유리한가, 그것도 당연히 당신의 성향에 달렸습니다. 본인은 어떤 부업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관종기가 있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쓸만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 사업으로 빠지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책을 이제 먼저 하나 쓰게 되니까 그 책에 따라서 이제 강의가 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는 겸업을 금한대, 뭐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일단 그냥 저질러 보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수습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경력직인 갈 곳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 지출 줄이는 법. 네. 본인 체험을 좀 섞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출 체험은 일단 사회생활 초년기에는 그 사람이 돈한테 맞춰야지, 그 돈이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겠으나 일단 경제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디선가는 조금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지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원래 지출 욕구가 별로 없었지만, 이제 지출 욕구가 많으신 친구들은 이제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20위까지 그 지출의 우선순위를 쫙 한번 적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1위, 2위, 3위, 이쪽은 지출을 뭐 그래도 얼추 하되, 그 4위부터 20위, 솔직히 쓰잘데기 없는 지출들은 과감히 잘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하여간 뭐 남다른 하여간 노력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제 뭐 쓰는 건 줄이고, 네. 버는 건 좀 늘리고, 네. 이것만 가지고 일반 예를 들어서 급여 생활자가 네. 경제적 자유 얻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불려야 되는데. 네. 그럼 투자한다는 건데. 예. 투자 잘하는 노하우는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벌어가지고 지출을 안 해서 남긴다는 게 저는 80~90%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거기까지 그 자세가 되어야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투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 투자도 네 자신을 알아가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 제가 이제 2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사실 똑같은 투자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3대 파벌은 부동산, 주식, 코인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식 파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배당주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국 성장주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라는 게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고, 이제 모든 방법에서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본인한테 맞는 투자는 사실 한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빨랑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도를 작은 돈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시도를 큰 돈으로 하면 크게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일단 조그만 돈으로 이것저것 이제 다 해본 다음에 이거는 걸추 되네. 이건 내 스타일이랑 맞는 것 같아. 이쪽으로 좀 더 파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작가님, 제가 뭐 사석에서도 가끔 뵐 기회가 있는데 좀 활기가 넘쳐요. 예. 파이어적 되고 나니까 뭐 좋으신 거 목록을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뭐 나쁜 게 없어가지고 좋은 거밖에 없긴 한데요. 네, 일단 뭐 좋은 거는 아침에 늦게 잘 수 있다. 그게 일단 그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은 하루 종일 계속 좀 안 좋습니다. 이게 기분이 그런 게 일단 하나 있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직장 생활에서 이제 이직하거나 이제 퇴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 직장이 내 적성이 잘 안 맞아서도 있고 뭐 내 커리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솔직히 그 제 경험상 그냥 상사랑 안 맞았다가 95%거든요. 그 제 경험상으로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저는 안 봐도 됩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생산성도 훨씬 더 증가하고 이제 제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도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겁니다. 뭐 책 쓰고, 투자 교육하고, 유튜브 만들고, 그리고 투자 관련 사업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그거를 하니까, 제 생산성이 옛날에 직장 다닌 거보다 한 최소 10배는 늘어났다라는 게 그냥 느껴집니다. 이 강 작가님 요 파이어라는 책 보면 네. 우리 강 작가님처럼 파이어족이 된 19분, 예. 강 작가님까지 합쳐서 20분이죠. 네.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이 중에서 이제 뭐 특히 기억에 남는 이제 몇 분 좀 스토리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네. 첫 번째로 뭐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20명 중에서 기인들이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예. 기억이 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뭐 이 중에서 뭐 제가 최근에도 이제 많이 만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삼성동 라이언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사실 지금 합정동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합정동 사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분은 정말 그 순전히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제 1,000몇만 원을 이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제 불리신 이제 그런 분이고요. 네,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사람이죠. 정말 이제 한 우물만 미친 듯이 파가지고 이제 승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재주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분이요. 그 데이 트레이딩에 엄청난 재주가 이제 있으신 분이고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여러 번 이제 입상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불렸는데 이제 이분의 이제 재밌는 스토리 같은 거를 보면은 직장에 그러니까 일단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증권회사에 너 나중에 학교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날부터 학점에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이제 땡까땡까 놀다가 네. 졸업을 이제 그러니까 개판인 학점으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딱 그 증권사에 갔더니만 그 증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갈 곳이 없네 해가지고 이력서를 내려고 보니까 학점이 너무 개판이라서 낼 곳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날부터 분노의 트레이딩을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10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1,0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10억을 만들었다. 뭐, 그쵸. 완전히 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천으로 10억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든 다음에, 그래, 나 이제 은퇴를 한 셈 치겠다. 자, 그러면 뭐를 하지 한 다음에, 진짜로 치킨집을 차렸다라고 합니다. 네. 치킨집을 차렸는데, 아주 화끈하게 말아먹었고요. 네. 다시 트레이딩으로 들어갔고,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너무 큰 금액을 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중장기 투자로 넘어가고, 비상장 투자 같은 것도 하면서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업을 몇 개 도전을 했는데 그건 이제 다 별로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그 하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미친 듯이 집중하는 것이 좋다였습니다. 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질이 없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말아먹고 나서 이제 그거를 깨우치게 된 겁니다.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렇죠.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렇습니다. 네, 큰 레슨을 주었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삼성동 라이언, 네. 삼성동 사자 이분은 결국은 이제 전업투자가 내 적성이구나 해서 전업투자로 부를 이루신 분이고 네. 뭐 직장 다니면서 부를 이루신 분 한 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네, 이제 본인을 여기서 이제 원팀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얘는 예. 뭐 저랑 거의 뭐 매일 그 연락을 하는 친구인데요. 예.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인데, 독일 기업의 중국 지사장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요? 네, 지금도 그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다른 시도를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시도를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친구도 좀 올라운더기나 한데, 일단 얘도, 이 친구도 이제 지출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거를 이제 그럭저럭 투자를 잘 하는데 부동산도 하고 있고, 저를 따라서 펀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는 그 영업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여기는 영업을 잘하면은 이제 본인이 챙겨갈 수 있는 게 많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인센티브가 있는
그렇죠. 직장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 친구가 영업 쪽에 강점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한 우물만 파가지고 이제 10년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파서 이제 상위 1%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반년 또는 1년 동안 그 시간을 투입을 하면은 뭐 상위 10% 20% 갈 수 있는 스킬들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스킬을 4-5개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합쳐가지고 많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냥 영어만 엄청나게 잘한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영어도 좀 잘하고 이제 코딩도 같이 하는 친구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 경영 지식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코딩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좀 얕은 스킬을 합치면은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얕은 스킬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어는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영업 스킬도 상당하기는 한데 뭐 재무 스킬도 있고 이제 본인의 이제 소프트웨어 작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지식 같은 것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치니까 이제 확실히 좀 가성비가 좋은 가성비가 좋게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동 라이언은 그냥 한 우물만 팠고, 그렇죠.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적성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재능을 묶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서 이제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일반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사실은 낮에 일하고 네. 밤 시간 쪽에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주경야독. 네. 이런 분 중에 뭐 기억에 남는 분 없어요? 뭐, 최근에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 뭐, 재테크는 스크루지,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요 책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사실 조금 전에 그 두 분들은, 이제 사실 뭐, 데이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큰 경제에 오르거나, 뭐,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뭐, 중국 지사장을 하거나, 이거는 뭐, 나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건 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행히도 이제 요 책을 보면은, 진짜 실제로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따라할 만큼,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사실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직장인이라는 게 수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출을 팍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업과 투자에 정말 뛰어난 기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이 써도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더 벌어들이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확실히 지출을 확 줄여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부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분도 정말 별의별 부업을 이제 다 해본 사람입니다. 이제 블로그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운동 블로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몸이 뭐 이러시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소위 근육 블로거로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 파열이 와가지고 이제 좀 쉬시면서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픈 걸 어떻게 버티까 했는데 투자라도 공부하자 해가지고 투자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본인 투자도 하고 이제 투자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블로깅을 어떻게 보면은 피벗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뭐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상태 부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업에도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테크는 스크루지. 일단 하여간 이분은 이름만 딱 보면 뭐 무지하게 악한 분이네요. 네, 그 이름으로 책도 하나 쓰셨습니다, 이분은. 네. 이게 이제 월급은 그러면 나는 그냥 뭐 좀 품위 있게 살고 싶다. 월급 다 쓰고. 네. 자, 뭐 투자는 뭐 또 투자대로 주머니 따로 챙겨서 하고. 네.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월급을 품위 있게 쓰고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나 투자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기계 나잖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월급을 팡팡 다 써버리고, 나머지를 투자하시거나 사업해서 불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DP님 같은 경우, DP님은 최근에 그 신사임당 채널을 산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00 얼마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돈을 투입하지 않고 그 돈을 불려가지고 파이어에 도달하신 분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정말 투자를 잘 해야 됩니다. 삼성도 라이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시면은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부를 일구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렇죠. DP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뭐 가치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 돈을 버실 때는 진짜 이분이 이제 벤처 캐피털에 다니고 집에 와서는 그냥 밤새도록 기업만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뭐 훌륭한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를 하는 건데, 사실 훌륭한 기업을 찾는 데 들어가는 연구의 레벨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과 이제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뭐 이 기업의 거의 스토커처럼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아는 이제 그런 레벨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하신 분 중에 네.
가장 특이하다고 기억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임가님이시죠. 정말 압도적으로 특이하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우간다라는 아프리카 국가 혹시 안 가보셨죠? 못 가봤죠. 예, 확실한 거는 이제 저도 우간다 안 가봤는데 거기는 카지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카지노에서 10년 동안 포커를 치셔가지고 그 파이어 자금을 만들으셨고요. 만드셨고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우간다에서 동생이 하도 포커만 치고 있으니까 형이 캐나다에 유학 가가지고 야, 너 그딴 거 하지 말고 빨리 밴쿠버로 와가지고 유학을 하렴 해가지고 이 동생은 밴쿠버에 가서 이제 유학은 안 하고 카지노에서만 또 살아가지고 비법을 더 배워서 다시 우간다로 와서 이제 수입을 더 늘렸다라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근데 이분을 제가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 하면은 되게 웃기는 게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민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나 찍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이 어딘가 찍었는데 제 결론은 당시에 터키 안탈리아 지역이라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물가가 굉장히 싸고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먹을 것도 좋고 의료 시설도 좋고 해가지고 근데 물가가 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되게 좋다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분이 그거를 보시고 실제로 터키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제가 한번 따라갔었죠. 터키에 그분을 뵙기 위해서 2주 동안 제가 터키에 가서 그분이랑 친해졌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뭐 한국에 살면 월 500도 너무 빡빡해. 700, 800도 너무 어려워. 월 1000 이상은 벌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거는 경제적 자유가 목적이다. 그리고 굳이 나는 한국에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하면은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은 지출이 팍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경제적 자유 도달하기 상대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사실 삶의 질은 한국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교훈을 제가 좀 얻었죠, 그분한테. 일단 투자를 안 하면은 그쵸, 경제적 자유는 거의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투자를 안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예, 그게 물론 정말 1000억 1조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데 뭐 그게 뭐 몇십억 수준이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를 안 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오래 사면 살수록 그게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를 한 후에도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이어가 되기 전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